어디 할 차례죠? 몇 페이지죠? 저희 예. 62쪽부터 62쪽부터요. 질문 하십시오. 그러게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네요. 그 녀석이. 아니, 못 온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연락을 해야 되겠는데. 저 4번이 몇 페이지요? 62페이지 62페이지 4번이요. 명절 지나고 나니까 뭐 할머니 집 간다고 다들 애들이 많이 빠지네, 자꾸. 근데 연락 네.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고 그러더니. 자, 봅시다. 자, 가는 저울 위에 놓은 물체 A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나는 가의 A의 크기가 F인 힘을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가할 때, 자, A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저울의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몇 배래? 2배랍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가 10N이면 여기는 얼마란 얘기야? 20N이란 얘기지. 그럼 내가 누르는 힘이 얼마란 얘기야? 10N이란 얘기지. 무게가 있잖아. 무게 10이 있잖아. 그죠? 네. 이 무게는 뭐야? 물체가 받다 받치는 뭐라 했어? 내가 수직항력이라 했지. 그럼 모든 힘을 다 표시해 볼게. 자, 일단은 표시해 봅시다. A에 작용하는 힘. 여기서 B에 작용하는 힘 뭐 있어? 중력 있지. 아래로. 그죠?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수직항력 있죠. 이렇게. 또 뭐 있어? 이렇게 봅시다. 이걸 수직항력. 또 뭐 있습니까? A가 누르는 힘 있어 없어? 그렇죠. A가 B를 누르는 힘. F에 AB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이거 수직항력하고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겠지. 그죠?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힘 뭐 있어? 얘들아. 중력 있죠. 이렇게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습니다. 아이씨, 글색 이거 왜 안 보여? 이렇게 작용하는 중력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또 뭐 있습니까? B가 떠받치는 수직항력 있어 없어? 이렇게 있는 거지. 맞죠? 네. 그럼 B가 떠받치는 A가 B를 미는 힘하고 B가 A를 떠받치는 무게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죠? 이게 B의 무게네. 이건 A의 무게고. 이게 A의 무게고 이가 B의 무게죠, 그죠? 그래서 A와 B의 무게의 합이 이게 수직항력하고 똑같아진 거죠.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B에 작용하는, 자, A에 작용하는 힘 일단 뭐 있습니까? 누르는 힘 F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누르는 힘 F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그냥 F라고 놓읍시다. 얘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F 이렇게 있으니까 F라고 보고. F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 중력 있지? 이렇게 떠받치는 잡아당기는 중력. 또 뭐 있습니까? 수직항력 있죠? 이렇게 떠받치는 수직항력. 아, 요 수직항력이 뭐에다가 A 중력에다가 MA의 G에다가 플러스 뭐가 됩니까? F라는 힘을 더해집니까? 로 B가 떠받치지. 저 N B가 A를 넘어치는 네, B가 A를 떠받치는 힘. 그럼 B가 A를 이만큼을 떠받치니까 A도 B를 밀어 안 밀어? 얼마로 밀어? 이만큼 같은 힘으로 밀겠지. A가 B를 미는 힘인데 요거는 누구하고 똑같아? 수직항력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맞아? 그죠? 이거는 수직항력은 B가 A를 떠받친 이 수직항력이란 거 이건 뭐야? B가 A를 떠받치는 힘이지. 떠받치는 힘이니까 이거. 요거는 A가 B를 떠받치면 B가 A를 A가 B를 같아 안 같아? 작용 반작용이네. 맞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B에 작용하는 이런 중력이 있을 겁니다. 중력이 있으니까 아, 요게 저울이 떠받쳐 안 떠받쳐?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이렇게 또 있겠네. 그럼 저울이 떠받치는 수직항력이란 거 이거는 N-라고 넣읍시다. 서버 떠받치는 수직항력 N-는 요 중력에다가 뭐 F의 AB 값을 더한 거야 아니야? 더한 거죠. 맞죠? 근데 저 N 다시가 B를 넘어치는 거예요? 네,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 아 그럼 B에 A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 B가 A에 작용하는 힘.
자, 가에서 P가 A에 작용한 P가 A에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F보다 작아야 돼, 안 작아야 돼? 이건 10이잖아. 여기서 요만큼이 10이라고 가정하면 요거 두 개의 무게를 합한 게 얼마야? 10일 거잖아. 그죠? 그럼 A를 5라고 보고 B를 5라고 보면 P가 A에 작용하는 힘은 P가 A를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잖아. 그럼 얼마가 있어야 돼? 5N이 있는 거지. 이건 10인 거고. 맞아요? 그죠? 힘의 크기는 F보다 작다. 맞죠?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 여기서는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가 요거잖아. 아까 5N이라 했지. 5kg이라고 했고. 5N이라고 하십시다. 이거 무게. 자, 그럼 얘가 무게가 5N이잖아. 그죠? 그죠? 여기서는 A가 B를 누르는 힘이 요거죠. 이건 얼마입니까? 총 15N이 나와야겠지. 맞죠? 얘 중력 5N에다가 누르는 힘 F가 10이 있었으니까. 이해돼요? 그죠?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가 아니고 몇 배가 나와야 돼? 2배보다 훨씬 더 뭐하겠어? 크겠죠? 나에서가 A가 B에 작용하는 힘. 여기서는 이렇게 있으니까 A 무게 5N 있고 또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거 15N이 나오겠네. 여기는 A가 B를 누르는 힘이 5N일 건데 2배이다. 아니죠, 그죠? 나에서 B가 저울을 누르는 힘. 나에서 P가 저울을 누르는 힘과 저울이 B에 작용하는 힘은 B가 저울이 B를 주어 목적어 바뀌었지. 무슨 관계? 작반, 그렇죠. 작반 관계죠.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죠. 돼요? 네. 또 질문. 아, 쌤, 근데 이번에 철이 지구본을 미는 힘도 있어요. 철이 지구본을 미는 힘은 없어요. 네. 지구본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중력 있어 없어요? 그렇죠. 중력 있죠. 또 뭐 있어? 자석이 당기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석이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겠네. 자석이 이렇게 당기는 힘. 자석이 지구본을 당기는 힘. 요 둘의 힘의 크기가 뭐한 거야? 같은 거지. 자기력이. 그죠? 지구본에 작용하는 중력과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 이게 중력이잖아. 중력이란 건 뭐야? 무슨 힘이야? 누가 누굴 당기는 힘이야? 그래, 지구가. 그렇지. 지구본을 당기는 힘이지. 지구본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힘이잖아. 그러면 이거 반작용은 뭐야? 그렇지. 지구본이 지구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힘, 당기는 힘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주어 목적어 붙게 된 거니까. 돼요? 네. 그럼 저거 지구본 중력의 평형은 그럼 자석이 지구본을 당기는 네, 자기력이요. 요 자기력. 평형관계에 있는 힘은. 그거 중력은 있죠. 그쵸. 이걸 철의 중력하고 다 합한 거야, 이거. 지구본까지 다. 지구본하고 철하고 한 물체라고 본 겁니다, 그냥. 나는. 아, 그럼 지구본 니 그냥 철이 포함? 네, 포함되어 있는 거로. 같은 물체로. 한 덩어리로. 또 질문. 7번에 네. 7번이요. 자, 볼게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10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던 질량 5kg의 물체의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반대 방향으로 정했대.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5kg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10m/s로 달리고 있었대.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야? 50이죠. kg m/s입니다. 그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았대. 그럼 속력이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겠네.
자, 여기가 0초일 때라고 가정할게. 여기를 4초라고 가정합시다. 힘 시간 그래프네. 그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뭘 의미한다고? 그래, 충격량. 면적은 충격량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되십니까? 그죠? 아, 그렇네. 그러면 여기 이만큼 면적 구해봐봐. 이만큼 면적 얼마? 20이지. 20 뉴턴 세크라를 받았네. 20만큼 줄여야겠네. 그죠? 그럼 20 줄면 얼마야? 30이네. 아, 여기서 운동량은 여기서 4초일 때 운동량은 30kg 미터 퍼 세클까? 그럼 질량이 5야. 그럼 속력이 얼마가 되겠어? 6m 퍼 세크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20 줄었네. 여기도 또 20 마이너스가 되겠니까? 이 뉴턴 세카가 될 거니까 또 20 줄어야 돼. 몇 초일 때? 8초일 때. 여기가 8초랍니다. 20 줄면 얼마? 그렇죠. 8초일 때 운동량은 10kg 미터 퍼 세크네. 그럼 속력이 얼마? 2m 퍼 세크죠. 맞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겠네. 일단은 힘이 이렇게 될 거니까 가속도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속도가 점점 뭐 하고 있어? 느려지죠. 느려지는데 가속도가 일정합니까? 일정하지 않습니까? 가속도 시간 그래프부터 그려볼게.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까? 자, 처음에 속도 힘이 0이었지? 가속도가 0이지? 나중에 힘이 얼마였어? 10이었네? 그럼 가속도가 얼마야? 2지? 맞잖아?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그럼 가속도가 요거 해봅시다. 이쪽으로 해. 마이너스 가속도인데 어쨌든 가속도도 음수일 건데 해볼게. 그럼 가속도가 이렇게 됐을 거야. 여기 얼마? 2m per 세카 제곱이 될 거야. 여기 몇 초? 4초. 여기 4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 여기 몇 초? 8초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힘이 커졌다가 작았으니까. 이걸 뭘로 바꿔야 돼?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꿔야 되지. Y축이 속도, X축이 시간. 처음 속도 10이었어. 4초 때 속도가 얼마라고? 4초 때 속도가 6이지. 여기가 5가 되니까 여기 이만큼이 5, 여기 이만큼 한 6으로 보면 여기 4초일 때. 뭐 한다고? 가속도가 점점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지? 그지? 가속도가 커졌잖아. 그지? 가속도가 점점 커지니까 기울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가 점점 뭐 해야 돼? 커져야 되지. 커지니까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이렇게 줄여야 되니, 이렇게 줄여야 되니, 이렇게 줄여야 되니. 뭐지? 첫 번째 것처럼 줄여야 되지. 기울기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줄여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라고? 6이라. 여기 몇 초? 4초. 그 다음에 다시 점점 감소하고 있지. 가속도가 점점 다시 이제 줄고 있네. 기울기가 점점 뭐 해야 돼, 이제? 줄어야 되지. 기울기가 점점 줄는 거는 1번이야, 2번이, 3번이야. 그래, 2번이 2번이지. 얼마가 돼야 돼, 나중에? 2가 되네. 여기가 2가 되겠지. 여기가 8초니까.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줄면 돼. 네. 이렇게 줄면 되지. 이런 약간 S자, 역S자 모양 정도로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리기가 좀 애매하죠. 가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까. 근데 저 가속도가 10에서 6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속도요. 아, 이거요? 가속도가 0에서 2로 증가했다가 다시 2에서 0이 됐죠. 근데 이거 어디 있어? 질량이 5kg이었잖아. 이때 4초일 때 최대로 받은 힘이 얼마야? 10이잖아. 그럼 F는 ma잖아요. 10N의 힘을 받았으니까 질량이 5kg이니까 가속도는 2가 되겠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좀 편하겠죠. 굳이 그리자면. 근데 이거 안 그리고 풀 수 있어. 이거 풀었잖아, 처음에. 오. 사초일 때 물체의 속력 V, 사초일 때 물체의 속력 V는 뭐? 6m/s. 그 다음에 8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 C는 10,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돼요? 네. 또 질문. 직선 그거는 등가속도일 때라서. 네. 저 18번. 18번이요. 자, 그림은 X축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위치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A와 B는 시간 T일 때 충돌한답니다. 이때 충돌한답니다. 아, 충돌. 그죠? 무슨 그래프라?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 아, 위치 시간 그래프네. X가 위치. Y가 위치. X가 뭐야? 시간이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더라? 속력 혹은 속도. 기울기는 속력이라고 봐도 되고 속도라고 봐도 되죠. 그죠? 그거까지. 자, 그럼 보면 첫 번째 빨간색이 B야. A가 이렇게 와서 부딪혔는데 처음에 B는 뭐하고 있어? D점에 가만히 있어, 안 있어? 가만히 있죠? 정지하고 있는 거지. B는. 네. 거리 변화가 없잖아, 시간에 따라. 기울기 0이잖아. A는 뭐하고 있어? 하고 있네. 시간 t 동안에 d만큼 갔네. 여기 0, 등속 운동 했죠, 그죠? 그죠? 뭐 그거를 우리가 v라고 놓읍시다, 그냥. 알겠습니까? v는 시간 t분의 뭐? t분의 얼마만큼 변한 거야? d만큼 변한 거야. 되니? 여기서 충돌했어. 해가지고 b는 볼게, 속력이 몇 t 동안에? 4t 동안에 얼마만큼 갔어? 2d만큼 갔네. 아, 그래서 충돌 후에 B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2분의 V지. 4t 동안에 2d 갔으니까 t분의 d를 나 V로 놨잖아. 맞죠? 근데 얘는 t분의 4t분의 얼마입니까? d지. A 속력은 반대 방향이네. A 속력은 반대 방향으로 얼마? 4분의 V로 오고 있지. 기울기가 음수니까. 맞니? 그죠? 입니다. 자, A와 B는 시간 T일 때 충돌한답니다. 시간 2T일 때, 뭐 요쯤 되겠네. 여기가 2T입니다. A, B의 운동량의 크기를 각각 PA, P, 얘의 운동량의 크기만 물었습니다. P입니다. A랍니다. 얘 운동량의 크기만 물었습니다. PB입니다. 선생님 질량 모르는데요. 그러게 그죠? 질량을 몰라요. 자, PA분의 PB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운동량이 충격 후에도 운동량이 보존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잖아. 그럼 나는 그냥 얘 운동량을 그냥 P라고 놓을게. 나도 돼, 안 돼? 되겠네. 그럼 처음 충돌 전에 운동량은 P야. 충돌 후에도 운동량 얼마 나와야 돼? P가 나와야 되지. 근데 속력이 4분의 V가 됐네. 질량은 그대로 건데.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4분의 P가 되겠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맞니? 속력이 오른쪽으로 V였는데 질량은 안 변하잖아. A의 질량은. 근데 속력이 4분의 1로 줄었잖아. 왼쪽으로 움직이잖아. 그럼 4분의 P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그때 B의 운동량을 PB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이건 A의 운동량이네. PA 운동량 아닙니까? 따라서 PB는 얼마가 됩니까? 그래요. 4분의 5P지. P가 이렇게 되겠네. 뭐 구하래? PA분의 PB 구하라며. 그냥 크기만 구하라며. PA분의 PB.
4분의 P에서 4분의 5P네. 날리고 5. 되십니까? 네. 그냥 반대 방향으로. 네, 그쵸. 기울기가 없으니까. 위치가 다시 되돌아오고 있잖아. 위치가 이렇게 멀어지다 다시 기준점으로 오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야, 고1 수업반 너무 오래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지난주에 설날로 설 때문에 쉬어놓으니까 고1 애들이 한참 만에 안 본 것 같아. 너희 말고 고1 통과 수업. 너무 안 본 것 같은데. 보고 싶으세요? 아니, 근데 그렇게 부정을 하신다. 아니, 보고 싶은 건 아니고 애들이 있나 싶어. 또 질문 있나요? 내일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고난도 이거 풀어야 돼. 이거 쉽지 않아요. 어디까지였어요? 여기까지였어요. 저희 67쪽 실력까지는 했어. 67쪽까지라고요? 실력. 실력. 아, 여기까지요? 제가 찾은 결과 일이야. 질문 없어요? 지금은 실력 안 풀리면 안 풀어도 됩니다. 뭐 풀면 풀어도 되지만 안 풀리면 안 풀어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고2들은 어떻게든 풀어야 돼요. 어떻게든 풀어야 되지만 너희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워밍업 하는 단계니까 어려워요. 너 잘하고 있는 거 아니면 아직. 되십니까? 네. 자, 그럼 넘어갈까요? 다음 단어는 네. 역학, 일과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죠.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첫 번째 일과 에너지입니다. 너희 일에 대해서 했었지? 중3 때. 그죠? 자, 줄 아니에요? 네, 단위가 줄이죠. 일의 정의가 뭐더라, 과학에서는? 물체에 뭘 가해? 힘? 그래, 힘을 가해. 힘의 방향으로 뭐 했을 때? 움직였을 때. 그렇죠?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얘를 m 상관없고 F라는 힘으로 이만큼 당겼어. 당겨가지고 이만큼 끌고 왔어. 그죠? 이동 거리가 S입니다. 그럼 나 이 물체에 뭐 했어? 일을 했죠. 그죠? 그럼 내가 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뭐 하면 돼? 이동 거리. 그죠? 이동 거리를 합니다. 자, 단위를 해보면 단위는 뭘 했어? 그죠? 힘의 단위 일단 뭡니까? 뉴턴이죠. 이동 거리 단위 뭡니까? 미터죠. 이거 단위 누구 있었는데? 뉴턴 미터. 누구 단위더라? 토크 단위였지. 그지? 토크. 이렇게 하면 겹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얘를 안 쓰고 주로 뭘 써? 예, 단위를 줄을 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일의 양은 물체에 가해준 힘의 크기에다가 힘의 방향으로 뭐 했을 때 움직인 거리를 뭐 한다고 곱하면 됩니다. 내가 5N의 힘을 가했어. 얼마? 2m만큼 끌어당겼답니다. 한 일을 구하면 5N의 일정한 힘을 가해가지고 2m만큼 끌었네. 그럼 얼마? 그래, 10줄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네. 만약에 그래서 했어. 옆으로 당기는 일을 했어. 마찰이 없다고 가정할게. 마찰이 없으면 내가 해준 일의 양이 전부 다 이렇게 옆으로 미는 경우에는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위치. 옆으로 밀었어. 운동? 그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 운동 에너지 EK 제로 값이 0이었다고 가정할게. 정지하고 있었어.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 EK 제로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운동 에너지 10줄인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겠어? 움직이겠지, 그 이후에는. 마찰이 없으면.
그죠? 네.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옆으로 미는 경우에 마찰이 없는 면에서 미는 경우에는 내가 해준 양의 일의 양이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위로 드는 경우에는 일정한 속력으로 들면 내가 해준 일의 양이 전부 다 무슨 에너지 바뀌어? 위치 에너지로. 선생님, 만약에 일정한 힘으로 안 들어. 점점점 센 힘으로 들어. 그러니까 중력보다 더 큰 힘으로 들어. 그럼 내가 해준 일의 양이 뭘로 바뀌어?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로. 속력도 빨라지고 높이도 높아지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해준 일이 원래는 일이 에너지로 바뀌는데 내가 일을 하면 한 일이 뭘로 바뀌어?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옆으로 미는 경우에는 높이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운동 에너지만 간 거야. 일정한 속력으로 돌면 운동 에너지 속력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만 가는 거야. 그지? 근데 중력보다 더 큰 힘으로 들면 속력도 빨라지고 높이도 높아지네. 그래서 무슨 에너지가 가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로 가는 거야. 운동 플러스 위치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준 일의 양과 그 물체의 변화된 에너지의 양이 맞다고 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물체에 해준 일의 양과 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의 양이 같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물체의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했을 때, 이동했을 때. 물체의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를 뭐라 불러? 일이라 불러. 그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줄로 씁니다. 뉴턴미터는 겹치기 때문에 안 써요. 대개는. 알겠습니까? 써도 되긴 돼요. 그죠? 근데 대부분 줄로 씁니다. 자, 그래서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Y축이 힘이고 X축이 이동거리 그래프면 면적이 뭐야? 한 일이야. 조심해야 돼. 아까 우리 운동량 충격량에서 Y축이 힘이야. X축이 시간이었어. 그러면 요 면적은 뭐였어? 그렇죠. 요 면적은 충격량이거든. 근데 힘 시간 그래프, 힘과 거리 그래프는 면적이 한 일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케이? 됐죠? 네, 힘과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넓이는 한 일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뭐라 불러?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죠? 이것도 운동 에너지, 선생님 운동 에너지 공식 왜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실험으로 구한 거야. 실험으로. 이과생은 운동 에너지 공식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물체가 똑같은 질량이면 만다고 속력이 크면 클수록 운동 에너지 마더러 더 크더라고. 제곱에 비례하더라고. 같은 속력일 때는 뭐에 비례하더라? 질량에 비례하더라고. 내가 가한 운동 에너지가 왜 한 일이 운동 에너지와 같은지 볼게. 자, 봐. 처음에 물체가 V0로 가고 있었어. 질량이 M인 물체가. 내가 힘을 가했어. 요만큼 S만큼 밀었어. 일정한 힘을. 나중 속력이 V였다고. 그럼 내가 해준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이거 증명해 볼게요. 이거를. 자, 한 일이라는 건 뭐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 아닙니까? 그럼 힘은 운동 제2법칙에서 F는 ma 아닙니까? 그럼 이동거리 S네. 3번 공식 기억납니까? 3번 공식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뭐? 2AS. AS 있어 없어? 있네. 그럼 OS 대신 대입하면 되겠네. N분의 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2분의 1 쓰고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까? 분배해서 들어가면 되겠네. 들어가면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이죠. 이거 무슨 운동 에너지? 나중에 운동 에너지. 이거 무슨 에너지? 처음에 운동 에너지. 뭐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네. 같네. 이렇게 되겠네. 그죠? 내가 해준 일의, 어디 책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해준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어떻다고? 같은 겁니다. 그죠? 여기 있네. 이렇게 증명한 겁니다. 증명도 시험 안 나와요. 증명 몰라도 돼요.
알면 좋겠지만 굳이 몰라도 성적 받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개념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물체에다가 일을 해주면 그 물체의 운동한 일의 양이 R자임의 한 일은 물체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옆으로 밀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라고 하지 말고 사실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보다는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옆으로 밀었으니까 높이 변화가 있어 없어? 그 위치 에너지가 그래서 0인가.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 이해됩니까? 그죠? 아, 그래서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이렇게 바뀌네. 그죠? 네. 그죠? W는 델타 EK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으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K가 네. 키네틱의 약자예요. 오. 운동의. 입치 에너지 EP로 나타나죠. 포텐셜의 약자입니다. 오. 그 포텐셜 아니에요? 포텐셜. 잠재적인? 네,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 뭐야? 포텐셜이. 스펠링 어떻게 돼? P-O-T-E-N T-I-A-L이라 C-I-A-L이가. 난 영어 몰라도 돼. 난 영어 몰라도 돼. 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 공식 아시죠? 물체가 가지는 기준면에 대해서 어떤 높이를 가지고 있었어. 자, 봐라. 이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볼게. 쭉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가지고 이만큼 들었다고 가정할게. F란 이 힘으로 잡아당겼어. S만큼 있어. 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맞아 안 맞아? 그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리면 내가 들어올리는 힘하고 물체의 중력하고 어때? 같겠네. mg네. 들어올리는 높이가 뭐야? h네. 그 mgh. 그죠?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죠? 기준면에서 들면. 맞죠? 그래서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리면 그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내가 해준 일의 양과 뭐하다고?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한 일이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 거지. 근데 원래 내가 했지 위치 에너지 아니라고. 위치 에너지 외우는 것보다 마우 좋다고. 과학적 에너지로 하는 게 편하다고. 그죠?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렸으니까 뭐가 없는 거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없는 거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로만 가는 거지. 이해돼요? 네. 자, 기준면으로부터 위치 에너지가 가지는 위치에 따라 가지는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잠재적인? 왜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하냐면 봐봐. 우리가 공을 보세요. 봐봐. 우리가 지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면에서 어떤 공을 던졌어. 위로. 쭉 던지는 순간에는 무슨 에너지만 있어? 운동 에너지가 있지. 속력이 있으니까. 그치? 근데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뭐 하고 있어? 감소해요. 운동 에너지는 점점 많은 거야. 줄어들어요. 그럼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보존되거든요. 근데 딱히 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최고점에 올라갔어. 정지됐어. 딱히 뭐가 안 보여. 무슨 에너지가 있는지. 근데 다시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 속도 빨라져요. 그래서 생각한 거야. 이 운동 에너지라는 놈이 어떤 보이지 않는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야. 보이지 않는 무슨 에너지를 잠재적인 에너지로 간 거야. 눈에 딱히 안 보이니까. 그죠? 눈에 딱히 안 보이는 에너지라서 그걸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했어. 그럼 다시 정지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네. 운동 에너지로 점점 증가하네. 잠재적인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오네. 그죠? 근데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번역하는 순간 번역하면서 이걸 위치 에너지,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책에 가면 이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고등학교 3학년 물리투에 가면 또 위치 에너지라고 또 나와요. 뭐 알아서 하세요. 선생님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다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포텐셜 하셔도 되고요. 위치 에너지 하셔도 되고요. 아, 나 위치 에너지 하니까 조금 초딩 같아. 중딩 같아. 그럼 포텐셜 하시고요. 근데 물리2에는 또 위치 에너지라고 나와요. 누가요? 물리 2에서 위치 에너지가 어차피 대답하는 거 아니고 때문에 어차피 쓰는 거기 때문에 위치 하셔도 되고요. 그냥 입이라고 하시면 돼요. 예. 위치 에너지 쓰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포텐셜 에너지 쓰셔도 되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 공식이 뭐가 된다고? EP는 mgh죠. 단위는 줄입니다. 그죠? 1의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1로 바뀌죠. 그죠? 그럼 1도 뭘로 바뀔 수 있어? 에너지. 그렇죠. 1도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가 1로 바뀌거든. 상호 이렇게 바뀌는 걸 뭐라 불러? 전환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전환될 수 있죠. 그래서 몰라 둘이는 같은 거야. 그래서 같은 단위를 써요. 그래서 에너지 단위도 줄 쓰고 1의 단위도 뭐 써? 줄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에너지가 1로 가고 1이 에너지로 오는 거니까. 됐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물리 뒤에 가면 되겠지만 이런 에너지로 다 갈 수 있어요. 이런 에너지로 다 가거든요. 내가 막 손을 비볐어. 막 손을 비비면 내가 하는 한 일이 열 에너지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근데 에너지는 1로 100% 안 가요. 에너지를 1로 바꾸잖아. 일부는 1로 가요. 일부는 다른 에너지로 가요. 열의 에너지나 뭐 소리 에너지나 마찰에 있는 다른 에너지로 가요. 그래서 에너지를 100% 1로 전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니네 봐봐. 자동차에다가 기름 넣지. 화학 에너지거든. 그걸 자동차가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는 에너지로 100% 쓸 수 있어? 없어요. 자동차 소리 에너지나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나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엔진의 열 에너지로 이렇게 다 바뀌어요. 일부가. 100% 1로 갈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죠? 네, 됐습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에 따라서 힘이 안니해 봅시다. 알짜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같을 때는 알짜 힘이 물체의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알짜 힘이 물체의 알짜 힘과 뭐하고? 운동의 방향과 같을 때는 물체에 1을 더해주지. 그럼 에너지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겠지. 알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 뭐겠어? 에너지가 그만큼 감소하겠지.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하고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뭐 해서 고려해야겠지. 같은 방향이면 더해지겠네. 반대 방향이면 빼지겠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이치 에너지. 자, 연직 방향으로 등속도 무슨 운동한대? 등속도 운동한대. 일정한 속력으로 던지네. 그럼 속력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들어올리면서 한 일이 전부 다 무슨 에너지만 가? 위치 에너지로만 가요. 그죠? 자, 질량의 m의 물체를 일정한 속도로 h만큼 연직으로 들어올렸을 때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은 자, 힘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 해준 일만큼 물체의 중력에 의한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위치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뭐 한다고? 커져요. 그죠? 네, 그만큼. 위치 에너지로만 가요. 역학적 에너지로 가는데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내가 일을 하면 물체에다 일을 해주면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간다고? 역학적 에너지로 가요. 가는데 일부는 위치로 일부는 운동으로 가는데 미는 일을 하면 왜 운동으로만 가냐? 높이 변화가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0인 거야. 변화량이. 그래서 운동으로만 가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로 간다고 해도 돼? 안 돼?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어차피 위치 플러스 운동이니까. 그죠? 드는 일을 했어. 일정한 속력으로 드는 일을 하면 속도 변화가 없지. 운동 에너지 변화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에너지 변화로 가는 거야? 위치 에너지 변화라고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연직 아래로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운동하는 경우에 중력이 작용하죠. 맞죠? 중력 mg가 작용해서 뚝 떨어집니다. 그죠? 자, mg라는 힘이 작용해서 높이 h만큼 떨어졌네. 그래서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힘이 중력 mg네. 떨어진 높이가 h네. mg h네.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그 물체가 요 지점에서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죠? 요 지점에서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mgh 아닙니까? 그놈이 바닥에 딱 닿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뭡니까? mgh네. 같네. 그죠? 그죠? 네. 돼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그죠? 네. 자,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이 탄성력이란 게 나오는데요. 중학교 때 배웠죠? 탄성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살짝 배워가지고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탄성력 F인데 탄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고무라든가 용수철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당기면 뭐 해? 되돌아가려고 하지. 그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뭐라 불러? 탄성이라고 불러요.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용수철은 해놨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죠? 이렇게 있는데 봐봐. 아래로 잡아당겼어. 너 어떻게 돼? 위로 가지. 그죠? 위로 잡아당기면 아래로 내려가. 그렇죠. 위로 잡아당기면 놓으면 아래로 가지. 그죠? 오른쪽 니네 상 입장에서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그렇죠. 이렇게 변형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뭐라 불러? 탄성이라고 합니다.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그때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뭐라 불러? 탄성력이라고. 그럼 얘를 봐봐. 1cm 잡아당겼을 때하고 10cm 잡아당겼을 때 탄성이 누가 커? 10%야. 말 잡아당겨. 그죠?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 거야. 되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변형된 길이야. 너무 많이 당겨버리면 어떻게 돼? 탄성한 길을 잃어버려. 넘어서 버리면 안 되돌아오죠. 그죠? 이렇게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그런 성질을 뭐라 부른다고? 탄성이라고 불러요. 그때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뭐라 불러? 그래. 그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하는데요. 탄성력 F는 그래서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요. 압축돼도 되죠?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거든요. 그죠? 자, 용수철이 고무줄이 이만큼 있어. 내가 쭉 잡아당겼네. X만큼. 쭉 잡아당겼네. 2X만큼 잡아당겼네.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이때 X만큼 늘어났을 때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F면 2X만큼 되돌아갈 때 하는 힘이 2F겠지. 아,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 거야. 오른쪽으로 잡고 있으면 봐봐. 이때 내가 잡고 있는 힘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힘이 F야. 이렇게 잡고 있는 이 힘이 몇 F겠어? 그래 2F겠지. 딱 놓으면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이 순간에는 이렇게 작용하지. 얘는 이렇게 작용하네. 가한 힘의 방향이 항상 무슨 방향? 그 반대 방향. 그죠? 그 다음에 요런 용수철이냐 이런 가는 용수철이냐 이렇게 두꺼운 용수철이냐에 따라서 늘렸을 때 늘어나는 정도가 같아 달라? 다르죠. 용수철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탄성계수라고 불러요. 용수철, 탄성계수란 건 용수철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계수. 그래서 요 둘을 합해서 탄성력 F라는 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고 용수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길이에 비례하고 달라지는데 뭐 앞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어. 왜? 반대 방향 되돌아가고 있어. 사실 마이너스는 별 의미가 없어요.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놨을 때 놨을 때 되돌아가는 힘이 탄성력이니까. 그죠? 내가 잠긴 방향이 항상 무슨 방향이라고?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탄성력 F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F는 마이너스 KX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 이 마이너스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되돌아가는 방향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용수철이나 고무줄이나 이런 거를 잡아당겼을 때 당겼다가 놓으면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힘을 탄성력이라고 불러. 부르는데 내가 용수철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 봐봐. 원래 길이가 이만큼이야. 쭉 잡아당겼어. 잡아당긴 상태에서 딱 놓으면 얘가 슉 하고 따라가 안 따라가? 뭐 운동 에너지가 생겨 안 생겨? 되돌아가면서 운동 에너지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온 거야? 여기 저기 봐봐.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뭐 보여 에너지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그죠? 이것도 무슨 에너지야? 포텐셜 에너지야.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야. 그냥 용수철이 늘어나 보이는데 용수철 색깔이 달라져? 인상 박사? 아니잖아. 없지? 그죠? 저 에너지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 거 없지? 근데 에너지가 생겼다면 놓으니까 따라 끌려가면서 속력이 빨라지거든. 용수철이 변형되면 고무줄이 변형되면 그 속에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걸 뭐라?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에 의한 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저게 위치가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어요. 네, 옆으로 쫙 당기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위치 에너지인 거야. 높이가 변한 건 아니야.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말로 그냥 무조건 위치 에너지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네. 네. 그래서 지면에 대해서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용수철이나 고무에 자꾸 이렇게 눌리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전기장에서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겼어. 잡아당기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기장에서 잡아당기면 자기적 위치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다 갖다 놓고 뒤에 다 위치 에너지 붙어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두 개만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물리에서는. 네, 다른 거야. 자석 주변에 생기는 게 자기장이고 전기 주변에 생기는 게 전기장이야. 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봐봐. 그래 볼게. 자, 힘을 그려보니까 보세요. Y축이 내가 가한 힘입니다. X축이 변형된 길이거든요. 내가 가한 힘입니다. 그죠? 용수철을 쭉 잡아당겼더니 점점 늘어납니까? 안 납니까? 늘어나죠? 최대 X1만큼 잡아당겼어. X1만큼 잡아당겼을 때 최대 잡아당겼을 때 여기가 뭐야? F1이야. 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Y축이 뭐네? 힘이네. X축이 뭐네? 거리네. 힘과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이 멀미하더라? 그렇죠. 면적은 1이죠. 면적은 한 1인데 1이 뭘로 바뀌어? 에너지라. 이게 뭐야?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인 거. 알겠습니까? 그럼 요 면적 구해볼까?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면적 구해볼까? 이거하고 똑같은 면적으로 일정한 힘을 빼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0으로 재겠으니까 여기 힘은 얼마가 돼? 평균이니까 2분의 1 F1이죠. 요 사각형 면적하고 파란색 사각형 면적하고 빨간색 사각형 면적 같아 안 같아? 같네? 그럼 사각형 면적 구해볼게. 2분의 1 곱하기 F1에다가 뭐가 돼? X1이 되겠네. 그죠? F1은 자 내가 가는 여기서 F1일 때 F1은 K에 X1 아닙니까? 탄성력 F니까. 그러면 2분의 1 K에 X1의 제곱이 됩니까? 안 됩니까? F1이 요거니까 F1 대신 이거 대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바로 뭐야?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야.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야. 2분의 1 KX 제곱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우리 책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멀미할까? 기울기가 X죠? X축이 X죠? Y축이 뭡니까? F 아닙니까? 넘겨봐봐. K는 X1분의 F1 아닙니까? 기울기 뭐야? 상수네. 탄성 계수네.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뭐가 기울기 값은 뭐가 된다고? K 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힘과 늘어난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용수철 상수가 되고요. 면적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이 뭐라고? 한 1이죠. 한 1인데 1이 뭘로 바뀐다고? 에너지. 탄성력에 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면서 늘어난 한 1인데 그게 용수철에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고?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2분의 1 kx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되십니까? 네.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바뀌고 위치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죠. 그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 없으면 보존돼 안 돼? 되죠, 그죠? 항상 중력장에서 보존되고 탄성력에서 보존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용수철을 원래 용수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물체를 이만큼 이 동그란 물체를 이렇게 매달았어. 이렇게 있었어. 자, 여기가 기준면입니다. 근데 내가 물체를 뭐 했다고? 조금 잡아당겼네. 이렇게 잡아당겼어. 잡아당기니까 이만큼 늘어났어. 얼마만큼? X만큼. 여기가 기준면입니다. 늘어나지도 않는 점이다. 기준이에요. 딱 잡고 있었어. 무슨 에너지만 있어? 위치.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만 있지. 딱 났어. 앞으로 끌려가 안 끌려가? 끌려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까? 안 빨라집니까? 빨라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만큼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속력이 이렇게 생기겠죠. 맞죠? 네. 요 지점에서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있어 없어? 없지. 운동이 있지. 속력이 있으니까 뭐 여기서 다시 이제 압축돼 안 돼? 압축되겠네. 얘가 압축돼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만큼 될 거야. 와서 여기서 뭐 하겠어? 또다시 멈추겠지. 그죠? 자, 이렇게 볼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O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입니다. 자, A점에서는 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 여기가 최대가 되죠. 늘어난 거니까. A점은, O점은 늘어난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탄성력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0인 겁니다. 다시 최대한 압축됐네.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겠죠. 압축돼도 뭐 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잖아. 그죠? 속력은 여기가 최대가 되고 속력 해볼게. 속력 V. A점과 B점에서는 속력이 있어 없어? 0이죠. 여기 뭐가 됩니까?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 0. 여기 뭐가? 최대. 그죠? 변형된 길이 X. 변형된 길이 여기 뭐? 최대. 여기 0. 여기 최대. 그래서 변형된 길이가 최대일 때 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은 최대. 그죠? 0일 때 0. 속력이 최대일 때 무슨 에너지 최대? 운동의 최대. 그래서 A에서 O로 이렇게 가면 무슨 에너지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그래, 운동 에너지로. O에서 다시 P로 가면 운동 에너지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다시 이렇게 가면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시 이렇게 가면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마찰만 없으면 뭐 하겠어? 영원히 움직이겠지. 이제 쉴 때는 안 움직이지, 영원히. 왜? 가다가 멈추지.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론상 마찰이 없으면 영원히 왔다리 갔다리 할 거라고. 이해돼요? 그죠? 네, 5점에 있는 걸 내가 당긴 거야. 당겼다 탁 놓은 거야. 아, 그냥 5점 있을 때도. 아니, 5점은 당긴 게 아니야. 5점에 원래 있었는데 중간에 하나 더 그릴까요? 이렇게 그릴까요? 헷갈립니까? 중간에 하나 더 그립시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변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속력이 뭐가 되겠어? V가 되겠지. 그러면 당겼다가 딱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좀 움직이고 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땅땅땅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그죠? 네. 그리고 다시 있다가 얘가 다시 뭐 하겠어? 압축되었다가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만큼 이만큼 또 늘어나겠죠. 요거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네. 그죠? 에너지가 뭐 되면서? 보존되면서. 그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낙하하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거는 중학교 때도 했습니다. 봐봐. 무슨 말이냐면 자, 기준면이 이렇게 있었어.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있어. 높이가 h1. 요게만큼 h라고 놓읍시다. 자, 여기가 정지하고 있었어. 얘를 탁 놓지. 놓으니까 이만큼 왔어. 여기 속력이 v1. 여기 이만큼의 높이가 h1. 이렇게 됐어. 뭐 중간에도 있을 거야. 그리고 바닥에 딱 닿는 순간이 있어. 속력을 v라고 놓읍시다. 그럼 여기를 a점. 여기를 뭐? b점. 여기를 c점이라 놓읍시다. a점에서는 무슨 에너지만 있어?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만 있지. 위치 에너지 mg 라지 h만 있어. 운동 에너지는 0이지. b점은 둘다 있죠. 그렇죠. 위치도 있고 운동도 있지. 위치 에너지가 mg h1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1의 제곱. 그 다음에 중간에 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c점이 되면 위치 에너지 0이지. 전부 다 무슨 에너지 바뀌었어? 운동 에너지. 그렇죠.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었지.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요 값이 다 맞다고? 그래, 같다고. 이렇게 될 거라고.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5분 쉴까요? 어씨,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란 거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불러?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죠, 그죠?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 불러요, 그죠?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운동 에너지는 작아지고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면 위치 에너지가 커져. 그 둘을 더한 값이 항상 뭐하다고? 같다라는 게 뭐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우리가 뭐라 불러?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만다고 보는데 뭐만 받아야 된다고? 중력만을 받아서. 그죠? 마찰력이나 공기저항이 있으면 돼, 안 돼? 그거 안 돼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무슨 에너지로?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만다고? 감소하겠죠. 하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해야 안 해? 해요. 전체 에너지 양은 보존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중력만을 받아서 운동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만다고? 그렇죠. 운동할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건 중학교 때 봤죠? 요 그림. 그죠? 들고 있던 공을 딱 떨어뜨렸어. 떨어뜨리면서 높이가 점점 뭡니까? 그쵸. 높이는 점점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지는데 뭐가 빨라져? 속력이 빨라지죠. 네. 속력이 점점 증가합니다. V1, V2, V3, V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0이었는데. 이렇게 속력이 점점 커지죠. 그죠? 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는 만다고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지점에서 O점, A점, 그 다음에 B점, 이렇게. 그 다음에 C점에서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를 다 더한 값은 항상 뭐더라고? 같더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별건 없어요. 뭐가 별거야? 문제가 어려워요. 그죠? 역학 단원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역학 파트의 집합체야. 그러니까 뭐 운동량도 끌어오고 별의별 거 다 끌어와요. 그래서 내용은 별거 없어요.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아시겠습니까? 저희 처음 배운 네,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요?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내면 여기가 제일 어렵게 돼요. 역학 파트가. 도르래도 가져오고 별걸 다 가져와요. 여기도. 알겠습니까? 얼마나 투입됐는지 따라서 효율적. 그건 저 뒤에 연력학 파트에서 나와요. 연력학 파트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롤러코스트. 자, A점에 위치, O점에 위치 에너지만 있죠. 그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무슨 에너지가 속력이 빨라지죠. 높이는 점점 뭐하고 감소해지는데.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죠. 다시 올라가면서 속력이 느려지고 높이가 높아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어느 점에서나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안 돼? 된다고. 그럼 롤러코스터
짱이 아, 사실은 있어요. 넣어주죠, 당연히. 올라갈 때 툭툭툭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돌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마찰, T 익스프레스 타봤지? 타면 소리 나더라, 안 나더라? 따따따따 소리 나더라. 운동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돼요. 위치 에너지라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줘야 돼. 전기를 공급해줘야 돼, 어느 정도를. 그래야 움직이지. 떨어질 때는 공급 안 해도 되겠지. 잡고 있다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그쵸. 브레이크 잡은 거죠. 반대. 네. 반대 방향.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마찰을 더 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확 느려지는 거지. 그죠? 100%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그게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합이 다 뭐 된다고? 보존되는 거죠. 그죠?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용수철 당기는 거. 똑같죠. 그죠? 여기 정지하고 있으니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있죠. 근데 가면서 속력도 생기네. 속력이 점점 뭐합니까? 빨라지죠. 그럼 운동 에너지 점점 뭐합니까? 증가하겠죠. 여기 최대까지, 여기까지 왔을 때가 속력이 제일 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변형된 길이는 점점 뭐해? 짧아지죠. 따라서 무슨 에너지 감소? 그렇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 그래서 여기서 요값들이 다 마다고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걸 이렇게 장황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맞죠? 그죠? 네. 내용은 별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 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 요 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요가 어때? 당연히 같아야 되지. 그죠? 운동 에너지. O점에서 운동 에너지하고 저기 A점에서 탄성력의 포텐셜 에너지 같아야 되겠지. 다 보존된다고. K가 힘 마이너스 늘어난 길이 네? 아, 예. 네, 맞아요. K는. F는 KX니까. K는 X분의 F가 되겠네. 그럼 빼는 게 아니라 네, 나눠야죠. 곱하기니까 여기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풀어오십시오. 앞에 거 안 푸신 분 좀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앞에 거 질문 받을 테니까 풀어오시고. 대표자료 분석. 대표자료 분석하지 마요. 내가 아직 진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비법 특강 이거 아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문제 유형 적용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뒤에 내신 만점 문제는 한 87페이지까지만 9번까지만 풀어오십시오. 풀 수 있으면. 못 푸는 문제는 체크해가지고 질문하세요. 얼마나 어렵길래. 뒤에가 하면 어려워요. 뒤에가. 나도 어려워. 체크하시라고 그러니까. 체크하십시오. 되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